오늘은 산업기사 전력공학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직렬 콘덴서에 선로를 삽입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근데 1번 보기를 보니까 부하의 역류를 개선한대요. 이거는 병렬 콘덴서의 역할이죠. 직렬 콘덴서가 아니라. 그리고 2번 보기를 보니까 선로에 리액턴스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바로 감소죠. 직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는데요. 이거는 전선의 전압 강하를 줄여주죠. 이 말은 전류가 만나는 저항, 유도성 리액턴스를 줄여주게 돼서 전압이 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압 강하를 줄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3번 보기도 같이 보게 되면 선로의 전압 강하를 줄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에 계통의 정태 안정도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의 특징 3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리액턴스를 보상해서 전압 강하를 감소시킨다. 두 번째로 송전 용량 증가.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통의 안정이 증가.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옛날에 전기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많은 전선과 많은 이런 전기기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이 전선에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상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직접 접지 방식을 택합니다. 이거는 중성점을 땅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되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땅으로 안전하게 흘러보내줘서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예요. 그냥 심심해서 헛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3번 문제는 삼상 송전 계통의 송전 전압은 22kV래요. 한 점 P에서 여기서 삼상 단락을 했을 때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구하는 문제네요. 우선 단락 전류를 구하려면 I는 Z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근데 저희가 Z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가 섞여져 있네요. 그러면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따로 더해줘야 되죠. 저항 R 같은 경우는 여기 1옴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리액턴스는 6이랑 5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J 11옴이 될 거고요. 이거의 크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이걸 계산하면 11.05옴이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단락전류 계산식으로 가서 Z는 방금 구한 11.05를 넣으면 되고 이 전압에다가는 22kV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삼상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150A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4번 문제, 전력 계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주파를 물어보고 있어요. 직렬 리액터 하면 바로 제후고주파 제거를 떠올려 주셔야 하죠.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콘덴서 용량의 이론상으로는 4%고요. 실제로는 약 5에서 6% 요 정도 여유분을 줘서 한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25번 문제는 배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배전선로에서 전압 조정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보기 1번, 2번, 4번이죠. 1번부터 천천히 본다면 승합기 같은 경우는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고요. 배전선로에서 만약에 전압이 낮아졌다 이러면은 승합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2번 병렬 콘덴서 이거는 뭐냐면 전력계통의 무효 전력을 보상해서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죠. 주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전압이 떨어질 때 전압을 보충해주는 그런 배터리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4번의 주상변압기의 탭 절환. 이거는 변압기의 출력을 조정해서 배전선로의 전압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이 정답인데 3번의 저전압 개전기. 이거는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압이 너무 낮아졌을 때 경고를 해주는 보호 개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이 전압 조정 방법, 이거는 주, 승, 병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암기해 주셔도 되겠죠. 무슨 사람 이름 같네요. 26번 문제는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바로 댐퍼죠. 댐퍼는 자다가 깨어나도 진동 방지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소호환 같은 경우는 직경례로부터 송전애자의 파괴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3번의 가공지선은 직경례, 유도례로부터 전력선을 보호하죠. 그리고 탑각 접지, 이거는 역섬락을 방지합니다. 전부 다 잘 알아두셔야 해요. 27번 문제는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선로의 전압을 2배로 승합할 경우에 전력은 승합전의 몇 배가 되고 손실은 승합전의 몇 배가 될까요? 이거는 바로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죠. 지금 전압을 2배로 승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력은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공급 전력은 승합전의 4배가 될 거고 손실 같은 경우는 2를 대입해줘서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배, 4분의 1배 해서 4번이 될 거예요. 28번 문제, 회로 정수 ABCD가 있고 송전단 전압은 ES일 때 무부하 시의 충전 전류,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IS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송전단 전압이랑 전류에 대한 식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A, B, C, D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는 ER 그리고 여기다가는 IR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었어요. 완전 간단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 무부하시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수전단 전압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삭제가 되겠네요. 0으로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ES는 AER만 남게 되네요. 그러면 수전단 전압은 A분의 ES라고 저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송전단 전압은 C 곱하기 A분의 E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3번이 정답인데 A분의 C 곱하기 ES 이게 바로 무부하시의 충전 전류, 송전단 전류가 됩니다. 29번 문제, 주상변압기의 고장. 주상변압기의 고장하면 컷아웃 스위치, COS 아니면 캐치홀더죠. 근데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COS,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COS 같은 경우는 주상변압기의 1차 측, 고압 측에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캐치홀더 같은 경우는 2차 측, 저압 측에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 COS는 주상변압기 및 배전선로를 보호하고요. 캐치홀더는 주상변압기 및 부하 측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암기해두세요. 30번 문제, 중성점 저항접지 방식에서 일선 지락 시 영상 전류를 I0라고 할 때 접지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는 바로 3배의 영상 전류죠. 이렇게 중성점 접지 저항 방식에서 지락 시에는 접지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영상 전류의 3배가 됩니다. 이 3배를 잘 기억해 두세요. 31번 문제는 변전소에서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손의 기기를 점검할 경우에 차단기와 단로기의 개폐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먼저 차단기는 뭐죠? 소호장치가 있죠. 그래서 부하전류나 고장전류를 개폐할 수 있고요. 단로기 같은 경우는 소호장치가 없어서 무부하 상태에서만 선로를 개폐할 수 있죠. 그래서 동작 방법을 암기를 했을 거예요.
동작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부족한데 차단 시에는 차단기 먼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단로기를 차단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급전 시에는 단로기를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투입하는 거였어요. 차단 시에는 차단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급전 시에는 단로기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 보니까 점검 시, 그러니까 차단 시에는 차단기가 먼저 나왔죠. 차단기로 부하 회로를 끊고 난 다음에 단로기를 열어야 하며 그 다음에 점검 후에는 어떻게 했죠? 단로기 먼저였죠. 단로기를 넣은 후 차단기를 넣어야 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2번 문제는 설비 용량, 부등률, 수용률이 주어져 있고 합성 최대 전력 TR을 구하는 문제네요. 근데 아마 저희는 부등률 구하는 공식이 좀 더 익숙할 거예요. 부등률은 어떻게 구했었죠? 합성 최대 전력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었죠. 근데 지금은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 하니까 이거를 옮겨주면 부등률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부등률은 1.2라고 주어져 있고 설비 용량이 원래 600이 있었는데 수용률이 60%니까 0.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300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3번 문제, 다음 보호계전기 회로에서 박스 A 부분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A 부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Y랑 델타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 Y랑 델타로 연결되어 있는 이 A 부분, 요거는 바로 변압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4번의 계기용 변압기가 정답이 됩니다. 34번 문제,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정상상태 유효전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상시 송전전력 구하는 공식은 X분의 VS, VR 그리고 사인 델타였죠. VS, VR은 송전단전압, 수전단전압 그리고 이 델타는 상차각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 전력은 리액턴스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리고 델타, 상차각에는 비례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로 리액턴스에 반비례하고 상차각에 비례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상시에 최대 전력을 물어보게 된다면 이 사인 델타가 1로 만드는 거, 1이 되는 게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전력으로 만드는 공식은 그냥 사인 델타가 빠진 요게 될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35번 문제, 전력 원선도에서 실수축과 허수축은 각각 어느 것을 나타내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전력 원선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왜 이러죠? 아무튼 실수축은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허수축은 무효전력을 나타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실수축은 유효전력, 허수축은 무효전력. 36번 문제,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장소에 사용이 되며 일명 2형 철탑이라고도 하는 이 철탑은 바로 내장형 철탑이죠. 전부 다 알려줬네요, 문제에서. 그리고 이 내장형 철탑은 A형 철탑 10기마다 한 기씩 보강용으로 채용되는 철탑이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른 철탑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면 직선 철탑이 있었죠. 직선 철탑은 A형 철탑이라고도 하고 3도 이하인 직선 선로에 채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각도 철탑이 있었죠. 각도 철탑은 B형과 C형이 있어요. 근데 B형은 수평 각도가 3도에서 20도 사이였고요. C형은 20도를 초과했었어요. 그 다음에 인류철탑이 있죠. 인류철탑은 바로 D형이고요.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되는 철탑이었는데 인류철탑은 D형이다. 배가 나와서 인류가, 배가 나와서 D형이다. 이런 식으로 요만큼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나온 내장철탑 2형이 있었죠. 이 2형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한다? 지지물의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된다. 잘 알아두세요. 37번 문제는 수차 발전기가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난조는 뭐예요? 발전기의 출력이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원인은 바로 수차의 조속기가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이 조속기는 뭐죠? 속도 조절 장치죠. 속도 조절 장치인 조속기가 예민해가지고 막 속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자꾸자꾸 조정하게 되면 발전기가 난조,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외우면 좀 쉽겠죠? 38번 문제, 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할 때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옛날에 전기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걸 끊어버려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차단기를 사용해서 끊어버렸죠. 근데 끊어진 전류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 자꾸 연결이 돼요. 끊어진 전류가. 이걸 바로 재점호라고 하죠. 특히 이 재점호는 전류가 전압보다 빨리 흐르는 전류가 더 빨라요. 이런 진상 전류일 때 재점호가 더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상 전압도 발생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할 때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바로 진상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상 전압도 발생하기 쉽다. 암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진상 전류의 진, 그리고 재점호의 재를 따서 진재, 이렇게 앞글자 따는 게 더 빨리 외워질지도. 39번 문제, 배전선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배전선 말단에서의 전압 강하는 전부하가 집중적으로 배전선 말단에 연결되어 있을 때 몇 %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전압 강하랑 전력 손실 비를 한번 표로 적어 볼게요. 일단 말단 부하일 때, 그리고 균등 부하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전압 강하 2, 전력 손실 PL 이렇게 있으면 말단 부하일 때 전압 강하는 그냥 IR, 전력 손실은 I제곱 R, 균등 부하일 때 전압 강하는 2분의 1 IR, 전력 손실은 3분의 1 I제곱 R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배전선 말단에서의 전압 강하는 2분의 1 IR이죠. 그러면 전 부하가 집중적으로 배전선 말단에 연결되어 있을 때의 2분의 1, 50%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표를 잘 암기하시고 계셔야겠죠? 40번 문제는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Z0, 전파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이 송전선의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 L을 구하라고 했네요. 특성 임피던스 Z0는 저희가 루트 C분의 L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파 속도 V는 루트 LC분의 1이라고 다들 암기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L은 뭐냐? 그러면 L을 구하려면 V분의 Z0, 전파 속도분의 특성 임피던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특성 임피던스가 루트 C분의 L이잖아요. 그리고 전파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러면 C가 약분되고 이게 루트 L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결국에 L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은 전파 속도분의 특성 임피던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